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사촌 결혼식장 한쪽 구석,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 사이에서 한 남자가 혼자 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분명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남자는 마치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악수를 했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는데 정작 그 남자에게는 아버지라는 부름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뜻밖의 한 사람이 다가와 남자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한 장면이 주변의 공기를 바꿔 놓았습니다. 대체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어쩌다 자식들 앞에서 혼자 남게 되었을까요?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언제부터인지 가족이 곁에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건 퇴직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나이는 65입니다. 지금은 무직입니다. 퇴직금으로 큰 욕심 없이 오래된 아파트에서 아내와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가을빛이 들어오는 오후가 많습니다. 햇볕은 따뜻한데 공기는 금방 식습니다. 그 온도 차이가 제 마음하고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은퇴자겠지요.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아내랑 마트 다녀오고 가끔 공원 산책하는 사람. 그런데 그 평범함이라는 말 속에는 제가 삼켜온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회사에 몸을 바쳤습니다. 출근은 늘 일찍 했고 퇴근은 늘 늦었습니다. 달력을 보면 주말에도 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성격이 특별히 야망이 커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족을 지키려면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은 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꼈습니다. 정장 한 벌을 몇 년씩 입었고 구두는 달아도 버티며 신었습니다. 지갑 속 영수증을 모아 계산하듯 저는 하루하루를 계산하면서 살았습니다. 점심은 거의 늘 회사 구내식당이었습니다. 밖에서 먹자고 하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돈이면 아이들 학원비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식도 마음 편히 즐긴 적이 많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웃는 척은 했지만 속으로는 늘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 자는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살아도 이상하게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 힘이 났습니다. 학교에서 상장 하나 받아오면 그 종이가 제 피로를 잠깐 덮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나름 인정도 받았습니다. 일이 느리지 않았고 실수도 줄이려고 애썼고 후배들 챙기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에이스 부장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시간을 되돌려 주지는 않더군요. 칭찬을 받는 날에도 집에 가면 아이들 학원비부터 떠올랐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대학을 갔고 취업을 했고 자기 삶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속으로 참 뿌듯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날 회사에서 꽃다발을 받고도 이상하게 마음이 멍했습니다. 해방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땅이 꺼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회사라는 큰 곳이 제 하루를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갑자기 놓인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금방 허전해졌습니다. 저는 퇴직하면 이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아내랑 같이 밥을 천천히 먹고 주말에는 자식들과 한 번씩 만나고 낚시도 가고 가까운 데라도 여행을 가고 그동안 못했던 걸 천천히 해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제가 꿈꾸던 가족 시간은 제 마음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더군요. 자식들은 각자 직장이 있고 각자 일정이 있고 각자 피곤이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른지도 압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서늘해지는 건
아이들이 바쁜 것보다 저를 불편해하는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전화하면 짧게 대답하고 밥 먹자고 하면 다음에요. 하고 가끔은 전화가 와도 받지 못하고 답장은 한참 뒤에 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저렇다. 바쁘니까 그렇지. 나도 젊을 때는 정신이 없었지. 이렇게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은 나이쯤 된 친구였습니다. 얼굴이 꽤 좋아 보이더군요. 커피를 마시다 말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우리 아들이랑 다음 달에 낚시 가기로 했어. 딸내미는 해외여행 같이 가자고 하더라. 친구는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그냥 부러운 정도가 아니라 마음 한켠이 서러워졌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싶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자식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랑 국내 여행이라도 한번 갈까? 시간 되면 밥이라도 먹자.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지 않으려 애쓴 하지만 분명히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아빠, 요즘 너무 바빠. 다음에 보자. 아빠는 그냥 엄마랑 다녀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굳이 아빠랑이라는 뉘앙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잘 넘어가지 않더군요.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웃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그런데 아내는 다 아는 눈치였습니다. 밤이 되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텔레비전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생각이 커졌습니다. 나는 평생 젊음을 바쳐 일해왔습니다. 아이들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남은 가족은 아내 하나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는 점점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대가 없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자꾸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우울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평생 버텨왔으니까요. 아내랑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가을이라 바람이 선선했습니다. 은행잎이 길 위에 떨어져 있었고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는 아이들 대신 낙엽이 굴러다녔습니다. 아내는 제 옆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당신, 너무 마음 쓰지 마. 애들 원래 다 그래.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더 서러웠습니다. 아내는 늘 제 편이었고 그래서 더 미안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던 중 사촌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만에 자식들을 한꺼번에 만났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사회자가 안내를 하고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자식들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와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른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먼저 다가갔습니다. 왔냐?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길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잠깐 웃고는 금방 다른 쪽을 보더군요. 친척 어른들 인사도 해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사진도 찍어야 하고 그 모든 일 속에서 저는 한 발 뒤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중심에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앞에서 멈춰 서더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그 말에 제 어깨가 순간 굳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후배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로 옮겼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이렇게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후배는 제 옆에 있던 제 자식들도 보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예전에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때 부장님이 아니었으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사람들 다 부장님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 시절의 부장님은 진짜 에이스셨습니다. 그 말이 결혼식장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던 친척들이 고개를 돌렸고 자식들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민망했습니다. 뭘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들은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 했던 일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있구나. 그게 아주 조용한 위로가 됐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놀람도 있었고 어색함도 있었고 조금은 미안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식은 결혼식이더군요. 사람들은 다시 웃고 떠들었고 자식들은 또 자기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한쪽 구석에 섰습니다. 그날 저는 사람들 속에서 한참을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는데 저는 그 따뜻함이 오히려 아팠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것이 결국 아내의 손 하나뿐인 것 같아서요. 며칠 뒤 저는 집 안에서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웠습니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배지, 낡은 수첩, 옛 명함들, 그리고 손이 닿자마자 마음이 멈칫했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기장을 바로 덮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그때의 내가 너무 불쌍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혼식 이후로 자식들의 연락이 조금 늘었습니다. 짧은 메시지라도 오고 안부를 묻고 예전처럼 완전히 무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말 자식들이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아빠, 오늘 잠깐 들을게. 그 말이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반가운데도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 있나? 필요한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기대를 하면 상처도 같이 준비해야 하더군요. 자식들이 집에 오자 거실이 오랜만에 북적이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바빴고 저는 괜히 컵을 꺼내 닦았습니다. 입이 말라 물을 자주 마셨습니다. 자식들은 집을 둘러보다가 제 방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서랍은 제가 늘 닫아두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거기 보지 말아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더 초라해질까 봐요. 자식들이 일기장과 사진 뭉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에는 젊은 제가 있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회의실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 작은 상장과 표창장도 끼어 있었습니다. 자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뭐야?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냥 옛날 거다. 말이 너무 짧게 나가서 제 마음도 같이 잘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회사에 다니던 시절의 하루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등록금 날짜, 학원비 올랐음, 이번 달은 더 아껴야 함, 구내식당, 오늘도 그냥 참음, 아이들 웃는 얼굴 보면 괜찮다.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들이 쌓여서 제 인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을바람 소리만 창문 틈에서 살짝 들렸습니다. 그때 자식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왜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걸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가장은 원래 말없이 버티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자식이 또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빠를 피한 건 싫어서가 아니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식의 눈이 젖어 있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자식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랑 있으면 우리가 너무 못난 것 같았어. 아빠가 우리 위해 다 했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뭘 해드린 게 없으니까. 그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그냥 피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혼자 만든 결론들이 그 말 한마디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희가 잘 살아주면 됐다.
그걸로 됐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자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것이 올라왔습니다. 서러움도 있었고 자랑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너무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일기장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다가 한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날짜 옆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이 생일이다. 케이크는 못 샀다. 대신 과일을 사간다. 자식이 그걸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이 크지 않았습니다. 참는 울음이었습니다. 그게 더 아프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내가 혼자만의 상처를 너무 오래 쥐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 주말에 같이 나가자. 가을 끝나기 전에 가까운 데라도 가자. 저는 그래라고만 했습니다. 괜히 크게 말하면 울어버릴 것 같아서요. 나이 먹고 우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닌데 저는 아직도 그런 데가 있더군요. 아내는 부엌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크지 않았지만 집이 따뜻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은 늦게까지 집에 있다가 갔습니다. 가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자주 올게. 문이 닫히고 나서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의 조용함과 달랐습니다. 비어있는 조용함이 아니라 남아있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기고 싶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늘 참고만 살았습니다. 나도 힘들다고 말하면 가족이 흔들릴까 봐요. 가장은 그런 역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말하지 않으면 서로 모르게 되더군요. 자식들은 바쁘고 세상은 빠르고 그 속에서 서로의 마음은 쉽게 엇갈립니다. 저는 요즘 시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식들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던 시간도 사실은 그들 나름의 무게가 있었겠지요. 일하고 버티고 살아내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가 한평생 가정을 지켜온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내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가족이 멀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이 다시 길을 만들어 주더군요. 이제 저는 가끔 자식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길게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 산책을 계속합니다. 가을이 끝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겠지요. 계절이 돌듯이 관계도 조금씩 돌아오더군요. 가끔은 여전히 서운합니다. 예전처럼 매일 함께하는 가족을 꿈꾸면 현실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서운함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저는 완벽한 해피엔딩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는 건 늘 조금씩 부족하니까요. 다만 담담하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내 역할을 해왔다. 나는 가정을 지켜왔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다. 혹시 지금 비슷한 마음으로 가을 바람을 맞는 분이 계실까요? 자식이 멀게 느껴져서 마음이 가라앉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꼭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한평생 버틴 시간이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시간은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빛을 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가장의 시간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말없이 버티며 가족을 지켜온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요?